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 넘은 유라도 스카이시티 관리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 우선을 얘기를 해드리면, 사건은 10월 13일 관리소장 변모 씨가 백이동 동대표에게 상품권 50만 원을 제공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즉시 당일 해당 동대표는 반납을 했고요. 다행히도, 이 동대표는 자신의 사업장에 있던 CCTV 영상을 확보해 두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월 20일, 이 관리소장 변모 씨가, 지금 커뮤니티 관리업체 이룸 스포츠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백이동 동대표는 이렇게 상품권을 주려고 하는 행위를 한 명백히 공동관리주택법 위반이고, 이 위반을 한 이 업체를 계속 쓸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곧 위탁관리 업체를 재선정해야 되는 그 시즌이 왔기 때문에 이룸 스포츠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눴고, 그건 모두가 공개가 되어 있죠. 예, 그 대화가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10월 21일 입대위와 조합 간의 간담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지금 현재의 임시조합장 황종률이 백이동 동대표가 다른 관리업체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네. 그 의혹들은 우리 이미 밝혀진 대로 밝혀졌어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자기끼를 통해서 정황인데요. 실제로는 우리 조합에는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행동을 한 게 이 임시조합장 황종률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첫 번째로 10월 23일 전체 입주민 대상 4,300명 대상으로 발신인 불명,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조합번호로 백이동 동대표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제목이 긴급공지, 동대표의 불법적인 행위,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업체를 만나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것들, 불법적인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아닌 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10월 25일 해당 동대표의 해명으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황종률의 마녀사냥 1분, 1달락 되는 듯 하였으나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선을 넘는 관리소장의 행동이 드러났고, 관리소도 마찬가지로 선을 계속 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알아보죠. 감사 입을 막는 관리 업체입니다. 자, 그날 회의에서 감사가 관리 업체에 어떻게 이 가격으로 납품을 받았느냐 등 물음을 하면서 3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무용 컴퓨터죠. 사무용 컴퓨터를 왜 80만 원에 사왔느냐, 상세 내용도 없다, 돈을 어떻게 쓴 거냐 등의 질의를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악의적인 비방이다. 그래서 너 때문에 계약이 거절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관리업체가 감사에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이 대응을 하기는 힘들죠.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사님은 이렇게 그 홈 노크타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면, 제기한 문제는 아파트 감사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우리 입주민들 돈 낸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삼성 CS 측에서 문제 삼은 본인의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사과를 드린다. 하지만 해당 발언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는 구매형 컴퓨터에 상세 사양을 공개한 바가 없다. 컴퓨터를 샀는데 컴퓨터가 80만 원짜리라고 이 견적서를 보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사무용 컴퓨터 사실상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좀 저렴한 걸 넣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걸 넣었냐라는 그 질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왜 이렇게 비싼 걸 넣었느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관리사무소의 컴퓨터 구매 목적에 맞는 문서 작업 용도의 컴퓨터 가격과 단순 비교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이었다. 이거는 그런 거예요. 80만 원짜리 컴퓨터라고 하면 우리 보통 게임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 그 정도의 컴퓨터 사양을 씁니다. 근데 굳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서 작업 용도랑은 맞지 않는 조금 고사양 컴퓨터, 그런데 이것마저도 상세 사양을 공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당연하게도 내 돈 어떻게 쓰였나?
내 돈 어떻게 쓰였나? 우리 돈 낸 거 관리비 어떻게 쓰였나? 이 감사가 당연히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용 증명본에서 너 때문에 우리 계약 거절됐다. 이런 내용으로 모든 책임은 너한테 지겠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왔겠죠. 네, 그런 내용으로 왔을 겁니다. 자, 감사로서 좀 더 효율적인 소비를 하지 않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맞죠? 효율적인 소비를 해야 되죠. 내가 낸 돈 어떻게 썼는지 상세 내역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참 하는 행동들이 지금 이 아파트는 조합 아파트로 UIL 지역주택조합에서 이 아파트는 시행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행사도 똑같은 행동을 하죠. 돈을 추가 출자금이라는 이상한 명목으로 돈을 걷어가면서 왜 돈을 더 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 그건 너희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 시공사 네, 두산과 고롱에 맞서서 보고 돈을 올려줄지 말지 이게 타당한지를 봐야지 하면서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게 누굽니까? 예, 조합장 혹은 임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거. 이런 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여주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삼성 CS가 하는 행동이나 황종률이 하는 행동이나 뭐가 다릅니까? 예. 왜 이걸 못 봐요? 우리가 돈 낸 돈, 내가 낸 돈 어떻게 쓰였는지, 왜 내가 이 돈이 모자랐는지, 혹은 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건 당연하게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못 보게 합니까? 예. 그거에 대한 당연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댓글이 어떤 것들이 달렸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파트 입주민이 뽑은 동대표 감사가 입주민들 관리비 아끼려고 관리사무소에 문제 제기했더니 감사 개인에게 사과 요구, 내용 증명을 받는 아파트가 세상에 어디 있나. 뭐 이딴 업체가 다 있냐. 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냐. 동대표님들, 그리고 회장님은 보고만 있을 겁니다. 관리업체에 대한 불신만 커져간다. 자, 그리고 실제 이때 회의에 그날 참관을 하셨던 분들의 댓글도 달려 있습니다. 그날 회의에 참관한 사람이다. 입주민이 뽑은 감사가 관리비 아끼자고 저희 대신 목소리 내주신 거를 왜 사과 요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터무니없는 관리비 비용이 청구되어도 입 닫고 귀 닫고 있으란 말입니까?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라는 내용도 있었고 저도 그때 회의 참석자다. 이분이 글을 올리고 그 뒤에 글을 올리셨네요. 감사님의 질문에 간단한 예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물품에 대한 설명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어떤 사양이 들어갔습니까? 그걸 공개해 주십시오. 그래 견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또한 물품 구입 시 대용량이든 소용량이든 각각의 단가 비교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다.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예. 이런 걸 안 하니까 감사는 당연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내용 증명이 옵니다. 예. 근데 예, 그 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요즘 회사나 공공기관이든 남의 돈을 쓸 때는 단 1원도 증빙자료 있게 사용합니다. 감사님이 하신 일은 직무상 옳다고 봅니다. 이건 진짜 직무상 맞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뒤에 이제 또 요런 게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지금 1기 입대 위반, 회장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사도 있고, 동대표들이 다 있는 방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라는 것들을 보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공개되고 본인이 이 금품을 주려고 한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모든 회장 포함된 모든 동대표가 들어가 있는 이 방에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두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는 이미 진행되었고, 이 영상으로 인해 취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까지 모두 진행 중임을 정태현 대표님, 백이동 동대표입니다. 인지하고 영상 제작한 사람, 이 영상 제작에 정보를 제공한 동대표님들 예, 모두 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을 합니다. 누구랑 닮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인터넷 뉴스 매체 두 곳에서 저를 찾아왔고 오늘은 시사저널에서 인터뷰 전화가 오네요. 시사저널에서 인터뷰 전화가 왔다. 그 얼마 전 기사 났던 거 있죠. 기사 났던 거에 보면은 전화를 끊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거 전화인가 봅니다. 자, 언론 플레이 열심히 하십시오. 차곡차곡 쌓아서 증거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동대표가 다 있는 방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거에 대한,
제지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자, 이런 사람 확실히 선을 넘죠. 모두 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것들, 예, 증거로서 차근차근 활용하겠다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전달한 CCTV 영상을 편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고 조합장 환종률 임시 들어가야 됩니다. 임시입니다. 임시. 자, 두둔했죠. 그러니까 관리소장의 이 진짜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딱 이 글만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관리소장 하나의 잘못으로만 꼬리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글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삼성 CS를 대선정해야 된다. 뭐, 요런 글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임시조합장 황종률은 계속적으로 삼성 CS와 하기를 바라는가 봅니다. 지금 정태현 동대표가 북성산업 관계자와 사전 접촉 및 협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드러났다. 예. 조아라 동대표 또한 이에 동참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계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성산업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이거는 잘못된 정보다. 그리고 우리는 명예가 실추되었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 영상으로 다 보셨을 겁니다. 조합사무실에 전화 걸어서 이거 왜 누가 올리신 겁니까? 누가 이 문자 보내신 겁니까? 하면서 직원한테 얘기하니 직원이 잠시만요 하고 저 뒤에서 들리는 이사님 여기 북성산업 전화 이런 거 들으셨죠? 예. 있는데도 사람 있는데도 없다라 하면서 전화를 안 받습니다. 관리업체 지키려다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이 늘어난 조합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황종률이 문자를 통해서 10월 23일 날 조합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당시에 자격 미달로 탈락한 북성산업. 북성산업은 조합의 자격 미달이 아니라 아예 입찰조차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격 미달 업체로 4,300명 대상 매우 많은 인원이 전부 다 북성산업은 자격이 안 되는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북성산업 자체에서는 이게 허위사실 유포이고 왜냐하면 자기는 아예 입찰도 참여한 적도 없는데 자격 미달인 업체로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백이동 동대표와 전화를 한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인데 사전 접촉 및 통화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서 몰아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들 처음 보실 겁니다. 네, 북성산업, 박금준 부사장은 실제로 우리 조합에 고소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저희 측에 이런 걸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하나 소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 관리업체, 저런 관리업체 하나 지키려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한 임시조합장 황종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행동들,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리소장을 계속 두둔하는 문자, 그리고 이상한 녹취 파일을 가지고 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합 밴드 때문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이렇게 알려드린 엄청난 비밀. 2분짜리 공개한 것들은 짜깁기였고, 실제로는 11분짜리 원본이 있었는데, 그 11분짜리 원본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우나 하자를 숨긴 부분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걸 공개하고 나서, 이렇게 그 노크타운에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영상을 보고 글을 남긴다. 우리 아파트를 관리해야 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중에 최고 대빵인 사람 관리소장이죠. 사우나 관련해서 하자가 있는 걸 발견하고도 왜 아무 조치가 없었는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우나에서 물 빼면 밑에 상가 쪽이 잠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번에 또 다른 글을 통해서 관리소장이나 입대의 회장은 답을 해주십시오. 하자 보수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언제 오픈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관리소장이든 입대의 회장이든 어느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래에 올라왔던 노크타운 공지사항을 보시면 지금 커뮤니티 중에 사우나를 뺀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 두 군데는 오픈이 됐습니다. 사우나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없죠. 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니까. 지금 이 상태로 물을 받고 사용하다 보면 잠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우나를 지금 입주를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사우나를 못 열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었다?
관리소장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고쳐야지 사람들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어떻게? 예, 또 올라왔어요. 11월 6일 날, 관리소장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이 올라왔나? 자, 소장이 사우나 누수가 있는데 하자를 숨기고 있다라는 허위사실,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통화 내용 안에는 사용하다 보면 배관이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시운전하여 빠지지 않게 운영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라고 하니 이름 대표가 본인도 유니시티 4단지 입주하면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다. 잘 운영하겠다라는 마무리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예, 영상을 제작한 사람은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라는 게 올라왔어요. 이걸 딱 보자마자 바로 공개를 했어요. 자, 원본 있고요. 여기 보면 M4A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자동 녹음을 하거나 녹음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오디오 파일이고요. MP3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조합밴드에서 짜깁기한 그 2분짜리 오디오 파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무엇인가? 이름 대표와 정세현 대표가 통화한 그 내용들 전체 다를 다 공개했습니다. 예, 전체 다를 즉시 이걸 보자마자 제가 즉시 공개를 다 했습니다. 본인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풀 음성에는 이런 내용 전혀 없고요. 예, 그래서 이걸 다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남겼냐 한번 보십시다. 자, 전체 녹음본에는 그런 내용 없네요. 소장님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그러게요. 저도 방금 다 듣고 왔는데 그런 내용 없네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도 들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화를 한 사람은 본인이고, 그리고 이 통화 녹음본을 임시조합장에게 전달을 했겠죠. 그러면 이 원본 자체를 누가 들고 있느냐? 이름 대표, 그 다음에 관리소장, 황종윤, 그리고 제가 들고 있겠죠. 이렇게 들고 있겠죠. 예. 그러면 그거 그냥 공개하셔도 되는데, 예. 제가 그냥 공개했어요. 예. 자, 녹취 파일에는 분명 목욕탕 배수 시 아래 상가가 침수된다는 소장님 말이 똑똑히 들리는데 이 말도 짜깁기 했다고 못하겠죠. 그리고 녹취 파일이 소장님이 조합장에게 건넨 거 아닌가요? 짜깁기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제가 풀로 오디오를 다 공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없거든. 자, 관리소장님도 통화 당사자이니 녹취로 풀 버전이 있을 텐데 그걸 공개하시면 될 일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미 공개한 사람이 있으니 남은 부분 추가 공개를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아니, 본인도 들고 있을 텐데 이걸 파일을 줬을 거잖아. 저런 내용 없다는 거 알잖아. 왜 이리 당당하지? 그래서 바로 공개한 거예요. 본인이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거 누구와 똑 닮았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자면 최초 녹취록 유포는 조합밴드에서 최초 그 짜깁기에서 녹취록을 공개를 했죠. 예. 그럼 조합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면. 너무 뻔뻔합니다. 너무 뻔뻔하고 삼성 CS에서 관리소장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거는 조직적으로 그 재계약을 위해서 삼성 CS에서 동대표들을 매수하려 한 것입니다. 예. 자, 너무 뻔뻔한 관리소장 입대의 대응은 어떤 것이 있었냐 한번 볼게요. 자, 관리소에 최초 금법 청당이 있었고 이거를 입대의 회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입대의 회장은 어떤 반응이 있었냐. 자, 동대표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해당 동대표에게 통지를 하고 나서 약속 시간이 딱 2분 전에 만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일방 취소를 하고 내부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부 검사 해야죠. 내부 검사를 해서 잘잘못이 있는지 따져 물어야죠. 그래서 너 잘못됐으면 동대표 좀 내려와. 그리고 사과해. 그리고 관리소장 혹은 삼성 CS 관리업체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질책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이 대해서는 욕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라도 궁금해할 상황이고 이걸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런 걸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조합의 허위 문자, 입대의 공식 대응 없죠. 분명히 아까 전 보셨던 것처럼 조합 전화번호를 하는데 발신이네. 누구다. 내가 누구다. 누군데 이렇게 문자를 남긴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문자를 보냈을 때
그 홈노크다운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있는 그 커뮤니티에 보면 왜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이런 문자를 보냈느냐라는 민원들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거는 입대의 그 허위 문자, 만약에 이 동대표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이 조사 결과 밝혀진다면 이건 당연히 입대의 공식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입대의 공식 대응이 없는 겁니다. 이걸 빨리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감사직을 성실히 수행한 이 감사를 감싸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시한 감사에 대한 내용 증명을 입대 차원의 공식 대응이 아니라 감사 본인이 이렇게 사과하는 이걸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자, 동대표들을 무시하는 관리소장인데 공식적으로 경고해야 됩니다. 저렇게 동대표들이 다 있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동대표들에게 경고를 하는 저 행위를 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관리 주체를 누가 고용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고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뽑은 동대표들한테 저런 행동을 하는데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용 중개하자를 숨긴 사항에 대해서도 공식 대응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입대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이 전무한 사항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때 회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자, 관리소장 금품 청탁에 대한 입대의 공식 입장문 발표를 하려면 내부 감사 꼭 하십시오. 자, 불법적인 문자로 마녀 사냥을 하는 조합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대의 차원에서 고소, 고발 및 법정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 입대의 이사나 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나몰라라 한다.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입대의 회장,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 그 조합의 문자로 인해서, 황종률의 문자로 인해서 백이동 동대표가 마녀사냥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얼마 전에 마녀사냥을 또 한 명이 당한 걸 봤어요. 자, 기호 5번 후보자가 지급의 회장입니다. 기호 5번이 회장이고, 바로 24표차, 547표로 받았던 이 24표차의 이 기호 3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에서 탈락됐는데 이건 누가 개입을 했냐라고 하면 조합장 황종률입니다 하고 7월 23일 날 전체 문자, 입주민 전체 문자로 입주민 여러분, 입주민 전체 문자로 선거기간이에요. 회장 선거기간인데 조합장 황종률입니다 라고 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김재덕이가 아파트 회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수천억의 손해와 혼란을 남긴 김재덕 당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아파트 대표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녀사냥을 실시했어요. 이 마녀사냥으로 인해서 김재덕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해서 안 찍은 표 분명히 있겠죠. 이게 과연 공정한 선거였을까요? 공정한 선거 아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조합장 황종률의 이런 문자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다? 기호 5번일까? 아닐까?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 선거기가, 그러니까, 왜 김재덕 후보자가 수천억의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 업무 대행사, 전 집행부 곤보이 밴드에서 사업 진행을 잘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을 밀어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회장 당선자로 이 마녀사냥에서 제일 이득을 봤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기호 3번 후보자 김재덕의 그 득표수가 이런 식의 마녀 사냥을 통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이 선거 기간에 온 문자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봤다라고 밖에 우리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득을 본 당사자는 지금 회장이 된 그 기호 5번 회장이 맞고요. 그래서 그 뒤에 조금 어이없는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걸 시간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회장과
황정률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보셨던 그 문자입니다. 아까 보셨던 7월 23일 날 선거기간 중 온 문자를 통해서 제일 아래에 보면 카카오톡방 링크가 하나 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열어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익명방의 링크, 예. 자, 7월 23일 김재덕 후보 비방 문자와 동시에 익명방 링크를 전체 입주민에게 보냅니다. 익명방은 곧 황정률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7월 27일 해임총회가 있었고 이 7월 27일 해임총회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포스터를 붙였는데 아파트 곳곳에 이걸 누가 때려다녔습니까? 기호 5번 후보자가 때려다녔습니다. 자, 이 황정률 방에서는 기호 5번 후보자가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이 문자, 비방 문자와 동시에 기호 5번 후보자는 당연히 이쪽 분위기에 많이 편승된 사람이 됩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규약상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런 거 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로는 얘기를 했지만 이 황정률 방에서는 기호 5번 후보자가 회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결국은 이런 비방 문자와 마녀사냥과 함께 이 기호 5번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서 현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뭐 그래 아파트 관리 규약상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가 잘못되었으니까 뺐다라는 것들까지도 용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황정률방의 첫 번개 회장 당선 이후에 참석을 합니다. 8월 29일이고요. 8월 29일 번개가 공지가 되고 여기 보면 이 방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지난 번개 때 회장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회장은 이날 황정률방 첫 번개에 회장 당선된 이후 참석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고 지금 삼성 CS를 황정률이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재손입을 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사실상 이런 일들 이미 끝나도 끝났어야 됩니다. 조합에 대한 엄중한 경고 분명히 했어야 되고요. 조사해서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다. 감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에게 바랍니다. 자, 삼성 CS의 긴급 청탁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행위입니다. 관리소장 혼자서 한 것이 아닌 여러 동대표들에게 삼성 CS가 접근한 조직적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총무이사가 각 동대표들이 어떤 금품 제공 또는 시도를 받았느냐 이런 거를 올린 건데요. 모든 동대표에게 그 관리소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관리주체의 본부장, 관리주체의 회장, 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 회사까지 찾아와서 상품권을 건네려고 했으나 거절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딱 한 명, 예, 지금 회장만 사실관계를 확인 못했고 28일 날 입대위 회의 안에서 본인은 온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오히려 이 최고 권력자, 그러니까 입대위 회의에서 최고 권력자 다른 동대표들한테는 모두 뭐 상품권을 주고 갔으나 본인에게만 안 왔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받을 필요가 없었는지, 줄 필요가 없었던 건지, 그건 정말 의문사항으로 남지만요. 그래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조직적으로 접근한 사건입니다. 회장님. 자, 증거보존 조치를 하십시오. 그래서 입대의 안건에 삼성 CS 금품 제공 관련 조치의 건으로, 안건을 올려서 회의를 개최하셔야 되고요. 세부 안건에는 관리소장 교체 및, 직무정지도 포함되죠. 예, 계약 해지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김해시청 주택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 행정조치를 요청해야 되고요. 입대위의 단체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더 이상의 부정을 막아야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조합과 삼성 CS에 대해서. 이거는 접근한 게 누가 봐도 조직적 접근이지 이거를 뭐 관리소장 하나의 일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입주민들에게 공식적인 결과 공지 및 조합의 공문을 발송하여 더 이상의 월권 행위, 조합의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의 월권 행위를 막으십시오. 예. 더 이상 본인이 조합의 꼭두각시라는 이런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이런 행위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한간에 떠드는 소문에는 입대희 회장이 꼭두각시다. 입대희 회장하고 황종률은 한 몸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들으시려면 본인이 떳떳하시려면 이런 걸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불법 행위들을 막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입대희 회의는 입주자 대표 회의는 정말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요. 자, 입대회의는 아파트 자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입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주민대표들의 모임입니다. 입대회의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의사결정에 있고요. 최근 벌어진 수많은 일, 동대표의 청탁행위, 중대하자를 숨기는 행위, 조합의 월권에 대해 많은 입주민들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사할 것이 있다면 조사해서 처벌을 내리고 시정할 것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하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당연히 해야 할 것들입니다. 자, 입대위가 특정 업체나 인물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아파트의 자치는 왜곡되고 입주민의 재산과 권리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시행사인 조합은 감사의 기능이 마비되어 현재까지 깜깜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 같은 경우 감사는 있지만 감사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감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희는 감사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 상황이고요. 자, 감사의 권한은 독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여러 동대표님들, 회장님 힘써 주셔야 될 내용이고요. 또한 동대표가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입주민 전체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입대위 차원에서 대처를 꼭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못 들은 척, 나 몰라라 등 돌리며 개인이 알아서 하라가 아닌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황종균은 임시조합장입니다. 그는 이미 해임된 조합장으로서 가처분을 통해 종회 효력이 정지되어 임시로 조합장이 되어 있는 것이지 정식적인 조합장이 아닙니다. 11월 10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가 법원에 열렸고요. 이번 달 이내로 재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승소 확정이 나면 종회 효력이 다시 살아나고 황정률 그 이하는 해임이 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판사가 서면만 제대로 본다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저희는 부정없이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자, 조합일은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아파트 일은 입대위에서 제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삼성 CS 견적에 대해서 황정률이 얘기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올라온 내용이고요. 선정업체 해가지고 삼성 C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른 견적업체는 96명, 98명 기준으로 관리 인원을 세팅을 했는데 삼성 CS만 10명이 작은 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인원 98명 기준으로 세팅을 해보니 어땠느냐. 자, 98명 인용 채운 시 관리비의 총액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남부와 250만 원 차이, 그 다음에 써렌문과 2,900만 원 차이, 하나보다 약 1,0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또 이제 비고란 기타 사항에 보면 어떤 게 있는가. 설, 명절, 학예 휴가비 별도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되어 있다. 하자 발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설, 명절, 학예 휴가비 같은 경우에 별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별도로 한 사람당 50만 원 정도만 준다고 해도 이건 4,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오히려 더 높게 되는 거예요. 여기나 여기보다 다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렴해서 뽑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종률이 주장하는 뭐 4천만 원이 저렴을 했다라고 아니고 같은 인원으로 세팅을 하면요. 98명이 세팅을 하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래서 직접 저희가 이
이 견적을 준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이 견적을 준 것이 맞냐라고 하니 실제로 이 견적을 주었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 관리 인원은 어떻게 측정되었냐라고 물어보니 이 단지 이 정도 규모면 이 인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견적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사실상 미화원도 좀 부족한 느낌이고 관리 인원도 부족한 느낌 여러분 느끼시죠? 예, 그런 이유가 우리는 인원을 작게 뽑아서 실제로는 인원을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작게 쓰는 인원에서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자 돈 왜 그렇게 비교 변적하지 않고 쓰십니까? 이거 세부 내용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그걸 두고 감사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업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거. 관리업체 변경하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황정률이 주장하던 것들 중에 삼성은 안전진단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면허가 없는 업체로 변경하면 추가 비용이 들까라는 질문 하셨죠. 요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관리소는 하자를 취합해서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고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 결국은 하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그 소송을 위한 하자 진단은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에 소속된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관리사무소가 거기에 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자 소송 시 삼성의 대표, 삼성 CS의 대표가 하자 감정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입대위가 몽고가 되고 시공사가 피고가 되는 소송이 되는 거죠. 몽고는 입대위, 피고는 그 시공사 두산이나 공농이 되는 건데 입대위가 선정한 관리사무소가 감정인이 된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자, 법원은 중립적인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감정인을 그렇게 한쪽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삼성 CS가 감정인 그러니까 이게 하자가 맞다 안 맞다 이 역할을 하라고 할까요? 이걸 맞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그러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법원 가보신 분들 혹은 법원 뭐 조금만 아시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 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두산이나 코오롱에 있는 계열사가 감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금액 맞다라고 보실 겁니까? 우리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중립적인 것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자 소송을 했을 때 삼성의 대표가 하자 감정인이 되는 게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인수인계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예, 관리소장이 하자 내역을 인수인계해 주지 않을 수 있다. 예, 이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는데 그러면 삼성 CS가 망하기로 작정한 것이 됩니다. 왜냐? 자, 계약 종료 시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해주는 업체로 소문이 나면 삼성은 다른 아파트에서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우리 아파트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기 계약 기간 끝나고 나니까 저기 꼬장 부린다고,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해주고 갔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삼성은 다른 아파트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관리업체라는 게 2년 또는 3년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때마다 계약을 계속 따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소문이 난다 하면 본인들이 망하겠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떠나서 위탁 관리 계약서에서 인수인계 의무 조항을 넣어뒀을 텐데 이거 아마도 황정률이 조금만 머리가 좋더라도 이걸 넣어뒀을 건데 그게 진짜 안타깝게도 이게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안 넣었다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뭐 이 조항을 놓쳤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대의 하자 관련 서류 제공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전문 진단 업체를 써서 하자를 다시 탔고요. 그 비용, 그러니까 전문 진단 업체를 쓴 비용과 입주민의 불편까지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사용 못한 불편을 겪었던 상황까지 손해배상을 삼성에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인수인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결과가 뻔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됩니다. 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저도 제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저희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은 입대위 회의에서 말하는 사람을 향해 동대표 또는 회장이 해야 할 말이 됩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예, 포지션이 어떤 건지, 입대위 회장은 자신의 포지션이 어떤 건지를 밝히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탄핵이 될 수밖에 없고 탄핵 대상이 됩니다.